네, 안녕하세요. 김수근입니다. 12월 22일 종목연구입니다. 이 영상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몽땅 다 매도 의견인 종목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을 오래 해봤습니다만은, 주식을 팔기가 참 어렵죠. 더더구나 손해 나고 있는 종목을 팔기란 정말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팔라라고 하는 의견을 내기가 좀 꺼려지기도 하고요.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저한테 가장 안전하기로 한다면 그냥 남들처럼 사라 그랬다가 주가가 떨어지면은 계속 갖고 계세요. 홀드라고 외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안전합니다. 홀드라고 외치다가 주가가 올라가면은 거 봐라 내가 갖고 있으라 그랬잖냐 라고 말하면 되고요. 주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면은 그때 가서는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많죠.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떨어진 것도 하고 경기가 나쁘고 기업의 실적이 안 좋고 금리가 올랐고 그죠? 등등등 외국인들이 팔고 시장이 안 좋고 온갖 변명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도 안전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갖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제일 안전하죠. 욕볼 일도 없습니다. 괜히 팔라 그랬다가 어제처럼 유나이티드 제약처럼 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팔라 그랬느니 24% 올랐느니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하지만 남들처럼 주식을 팔지 말고 계속 갖고 있으라 라고 해가지고는요. 주식은 제대로 파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은 영원히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수집하는 결과가 됩니다. 골동품처럼. 그죠? 주식 투자가 아니고 주식 수집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계좌 안에 온갖 잡동사니 주식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주식 수집가가 될 공산이 크지요. 그런데 시장에서 누군가라도 저라도 팔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제가 팔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팔지 안 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이건 저는 모르겠고요. 저는 제 생각을 있는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킨스 전자입니다. 오킨스. 자, 오킨스 전자. 이 종목은 완벽하게 매도 의견은 아닙니다. 그죠? 현재 어떻습니까? 기준선 밑으로 살짝 내려갔고요. 구행스팬도 캔들 밑으로 내렸으니까 구름 위에 있으니까 당장 매도는 아니더라도 돼. 어떤 매도야? 그죠? 타진 매도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타진 매도. 혹시 모르니까 좀 일부라도 파세요. 타진해서 파세요. 그죠? RSI가 여기서 매도지로 나타난 다음에 밀리고 있는 상태니까 얘가 좀 더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매도지와는 다 팔기는 그럼 설마 걔가 구름 밑으로 내려갈 경우는 없을 테니까 그냥 기준선 무너뜨렸으니까 일부라도 팔아놓고 나중에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다시 되산다 라는 측면에서 다진 매도, 그죠? 다진 매도 의견했습니다. 오킨스 전자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여기 있을까요? 오텍입니다. 오텍. 자, 오텍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우리 커비드 핸들 이야기 한 적 있었죠. 그죠? 오텍. 이게 상승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커비 만들어지고, 핸들이 만들어졌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죠. 그죠?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야. 바이. 근데 통상적으로 커비드 핸들의 경우에 목표치를 어디까지 치려니까 컵 꼭지에서 컵 깊이만큼을 이만큼을 간다라고 말하거든요. 이만큼을 간다. 이게 통상 이제 커비드 핸들의 목표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 커비드 핸들의 목표치를 벌써 넘어갔죠. 그죠? 달성했죠. 그러니까 다시 목표치까지 갔으니까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RSI가 여기도 매도 신호 70m 내렸으니까 매도 신호. 과거에 여기도 그렇고 70m 내려갈 때마다
오택의 주가는 떨어진, 여기도 그래죠. 그죠? 여기도 그랬고, 떨어진 쪽이 많았으니까, 이번에도 그렇지 않겠냐는 거죠. 그죠? 아직까지 이 오택이, 뭐, 기준선 위에 있다 그러면은, 뭐, 조정이지 계속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RSI나 RSI가 내려온 데다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역시 이 종목도 어찌해야 됩니까? 일단, 어떻게? 다진 매도라도는 해야 되겠죠. 다진 매도. 그죠? 다진 매도라도는 해야 될 거다. 다진 매도. 그 다음에, 이렇게, 기준선 내렸으니까, 구름의 색깔이 바뀌는 상태이다 보니까, 구름의 상태가 바뀌어 보니까, 21,750원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21,750원이 변곡점, 추세가 턴어라운드하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많으니까 아무래도 다진 매도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분들 저한테 뭡니까? 뭐 구름 위에 있으면 사고 구름 밑에 있는 거 팔아라라고 그냥 단순하고 무식하게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첫째는 단순하고 무식한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예? 단순 무식한 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본인의 그 사사로운 감정이, 희망사항이, 기대가, 예? 헛된 소망이 끼어들 여지가 없죠. 단순하고 무식해버리면, 단순해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단순하고 무식하게 구름 위가 구름 아래는 사고 팔라 하는 게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죠? 나름대로 일목균형표에 다 여러 가지 개선이나 다 움직이는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되든 간에 단순하고 무식하게 뭐라도 이 종목은, 오택은 어떻게 하요? 마찬가지로 다진 매도. 그죠? 다진 매도가 의견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죠. 어떻습니까? 보다시피, 구행스팬 캔들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진 매도 해야 되겠죠. 그죠? 아, 이거 무슨 종목이라고요? 롯데케미칼. 제가 최근에 태블릿을 하나 장만해가지고, 태블릿이라는 게 그냥 탭이 아니고, 그 만화가들 컴퓨터에 이게 그리는 태블릿을 마련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글을 잘 썼는데, 오늘은 그 태블릿이 이렇게 고장이 났는지 이게 먹히지 않네요. 그래서 지금 마우스로 글을 쓰고 있다 보니까, 전에 비해가지고 글씨가 잘 안 써집니다. 이 태블릿을 고치든지, 뭔가 또 AS를 받든지, 수를 내지 않겠다 싶습니다만은, 롯데케미칼, 어떻다고요? 다진 매도. 그죠? 구름이 두터우니까 얘가 설마 구름이 더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설마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시장이란 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일이니까 설마를 예상하고 설마를 기대하고 여기서 매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위험한 짓이니까 일단은 다진 일부라도 좀 파시라 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다산네트워크입니다. 다산네트워크. 또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이제 얘는 더더구나 얘는 구름 위가 아니고 구름 아래로 들어갔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서 구름 아래로 들어갔으니까 더더구나 아슬아슬합니다. 현재 후행 스패너 보면은 이런 정도에서 지지가 예상되긴 해요. 이제 거의 이제 다 온 것 같기도 한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에서야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연한 기대감으로 일을 그르치지 말고 일단은 지지가 예상되긴 하지만 일단은 위험해 보이니 안전함을 위해서라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다진 매도부터 조금이라도 팔아놓고 보자. 나중에 주가가 다시 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면 되죠. 올라가면 다시 사면 되는 거죠. 아니 다시 살 거도 왜 파나? 이래 올라갈지 아니면 이렇게 될지 현재는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진 매도라도 하시라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뭐라고요? 다산네트워크입니다. 다산네트워크. 아이고, 다산네트워크. 어렵다. 다산네트워크입니다. 오킨스전자, 오텍, 롯데케미칼, 다산네트워크 다 다진 매도 정도의 의견이죠. 자,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이번에는 메가스터디 교육. 메가스터디 뭐라고? 교육. 그죠? 메가스터디. 자, 메가스터디 교육 어떻습니까? 후행스팬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지 오래됐죠. 제가 기준선에서 매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구름이 두텁긴 해. 구름이 두터워요. 그죠? 그래서 구름 두터우니까 뭐 기준선 무너졌지만 갖고 있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구름이 두터우니까 안 무너질 것 같았는데 모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거의 바닥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구행스팬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얘가 구름 밖으로 고개만 내면 이제 일이 골치 아프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런 꼴로 하는 거야. 과거 이때 꼴로 하는 거야. 이렇게 됐죠. 한동안.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어떨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진 매도. 그리고 구름 밖으로 내려가면은 나머지 다 파세요. 다 파세요. 라는 이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이 종목은 시끄러운 종목이죠. 그 대웅제약하고 그 보톡스 가지고 미국에서 치열하게 싸웠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미국의 ITC가 그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는데 정작 이긴 메디톡스의 주가는 보다시피 떨어지고 있고 진 대웅제약의 주가는 날아가고 있고 뭐 이렇게 되고 있죠. 사실상 대웅제약이 졌지만 사실상 이긴 거다. 뭐 보톡스 영업 비밀이 어딨냐. 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뭐 그게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었는지 간에 현재로 봐서는 잠시 기대감으로 올라가던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구름 밖으로 내려와 버렸죠. 보이십니까? 구름 밖으로까지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이게 별로 안 좋은 현상이죠. 그죠? 물론 예를 들어서 이거 갖고 계신 분은 전에도 얘가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올라가지 않았니? 라고 할지 몰라도 전에 그랬다 해서 이번에도 또 구름 위로 또 다시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죠. 잘못하면은 이런 꼴이 날 수 있죠. 여기 구름이 더 내려간 다음에 어쨌습니까? 쫙 밀릴 수도 있으니까 잘 불안하니 구름이 또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팔자. 이거는 다진 매도의 차원이 아니라 되도록이면은 거의 다 물량을 다 없애야 되는 쪽으로 판단이 됩니다. 메디톡스 이는 다 팔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 쓸까요? 네. 현대글로비스 그죠? 현대글로비스. 최근에 움직임이 글로비스 질문하신 분은 최근에 움직임이 별로 안 좋다 하셨거든요. 실제로 안 좋죠. 얘가 구름에 닿았으면 이렇게 팍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구름 하나 파고들더니 현재로 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구행스팬은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그죠? 그리고 빨간색의 전환선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추세가 전환선 꺾이고 두 전환선 중에 교차되고 구행스팬의 캔들 밑으로 내려오고 주가가 구름 밑으로만 내려버리면 추세가 하락세로 바뀌어버리는데 현재 주가가 구름 밑으로만 안 내려왔지 전환선 꺾여 두 개가 교차해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와 이까지는 다 조건이 다 됐죠. 그죠? 그 와중에 주가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어찌해야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구름 밖으로 안 내려갔으니까 완벽하게 다 팔지는 않더라도 이 종목 역시 어떻게 할까요? 다진 매도라도 해서 물량을 줄여놓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 일부라도 팔아놓자. 라는 의견입니다. 일부라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말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이 많은데 사람마다 달라요. 공격적인 사람은 뭐 한 20%만 파는 거죠. 좀 보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40에서 50% 파는 거예요. 그렇죠? 20% 파는 사람은 그래도 올라가는 쪽에 미련을 두고 좀 덜 파는 거고요. 보수적인 사람은 40, 50%라도 팔아놓는 거예요. 아무래도 팔면서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성향에 어떻게 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매도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대그룹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니온입니다. 이 종목은 뭐라고요? 유니온. 이거 보면 여러분들 견적이 나오죠. 기준선 무너졌을 때 여기서 팔아라. 그룹 밑으로 나왔을 때 팔아라 했죠. 이후에 싹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계속 땅굴 파고 있죠. 그죠? 지금이라도 팍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유나이티드 제약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유행수죠. 재수죠, 재수. 그죠? 재수로 인해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재수를 바라고 주식을 사는 것은 차라리 주식 사지 말고요. 로또 사는 게 최고예요. 로또 사는 게. 유행수를 바란다면. 혹시 오늘 갑자기 신약 개발해가지고, 예? 오늘 갑자기 M&A를 해가지고, 오늘 갑자기 뭔가 호재가 터져가지고 주가가 급등하지 않겠냐. 그걸 기대하고 이런 종목을 사는 것은, 사는 것은, 또는 심지어 안 팔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로또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예? 왜 이런 종목을 팔려고 그러느냐? 그건 마치 저한테 왜 로또 번호 모르냐? 라고 물어본 것 똑같습니다. 저는 로또 번호 몰라요. 유나이티드 제약이 그게 바람제가 아니죠. 항암제지. 항암제를 개발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튼 간에 차트로 봐서는 이 종목도 어떤 종목입니까? 계속 구름 밑으로 파고든 종목이고 후행 스팬더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전환선 기준은 역전됐고 위에 구름은 계속 두터워지고 있고 매도 그죠? 매도 의견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니온입니다. 진작에 팔았어야 되죠. 진작에 여기서 팔아야 되죠. 그죠? 자, 이게 뭡니까? N2tech입니다. N2tech. 자, 쓰죠. N2tech. N2tech.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 일반적인 특징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횡보하다가, 그죠? 와 오르다가, 그러다가 다시 갭이 처리하고, 그러다가 여기서 산 사람들이 으쌰으쌰으쌰 하면 더 올리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 고점을 넘어지지 못하고 다시 밀려.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기준선을 못 넘어가요. 그러면서 구름이 얇아지고 있는데, 그 구름을 빡 뚫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땅굴을 파요. 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점점 구름이 어떻게 되느냐? 점점 구름이 다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얘하고 지금 어떤 상태냐니까 유니온이 어떤 상태냐니까 지금 막 이런 상태예요. 막 이런 상태. 구름 밑으로 막 나온 상태예요. 이 정도도 똑같죠? 올라가다가 얘는 구름이 얇죠, 그죠? 얇은데 이렇게 안 내려오고 다행히 얘는 이렇게 안 내려오고 좀 더 가가지고 이쪽으로 구름 쪽으로 갔다 뿐이지 어차피 구름 밑으로 내려왔죠. 그럼 지금은 구름이 얇죠, 그죠? 근데 앞으로 구름이 어떻게 되던가요? 얇아지던가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답은 알죠, 그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계속 땅굴 파고 있죠. 유니온입니다. 근데 N2tech 올라갔다 내렸다가 구름 얇은 데고 얘는 아까는 유니온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왔고요. 얘는 이렇게 못 가고 바로 내려왔다. 얇은 구름 밑으로 바로 내려왔다. 그 차이밖에 없지. 결론은 마찬가지죠. 역시 이 종목도 N2tech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이라도 구름 밑에 여기서라도 매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안 팔면 잘못된 이런 꼴이 되는 거죠. DPC입니다. DPC를 여쭤보신 분은, 유니온 아까 여쭤보신 분이, 유니온. 자, 잊어먹었는데, 유니온이 지금이 뭐 1번 파동이냐라고 하셨는데, 1번 파동이 되려면, 그죠? 1번 파동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그게 바닥이 돼야 돼요. 그게 출발점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가 1번이 아니고, 여기도 1번, 바닥을 만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1번 파동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데도 없죠. 올라가 봐야 하다못해 기준선에 넘어서 봐야 뭔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여기가 이제 1번 파동의 출발점이구나 라고 하는 거지 아직은 여기를 1번 파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DPC 또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죠? DPC 똑같은 입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DPC 다른 이야기 이거를 써두셨나요? DPC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네. 보다시피 구름이 엄청나게 두꺼운데 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겠죠. 호행스편마저 이제 캔들 밑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당장 주가가 구름은 고사하고 이 구름의 하단도 제대로 뚫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뭐 저는 매도죠. 빨리 팔아야 되겠다. 그 의견밖에 없습니다. 극도한지 모르잖아요. 그도 이야기합니다. 이 로또하고 똑같으니까 로또가 아니라고요. 그죠? 로또 번호를 제가 맞출 수는 없습니다. 로또를 기대하신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도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매도입니다. 매도. 저는 전파기지국입니다. 이 종목은 구름 밑에서 내려가다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안테나만 만들고 내려와 버렸죠. 다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 버렸고요. 현재로 봐서는 아직은 그럭저럭 여기서 지지를 받고는 있는데 뭐 구름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요 지지선마저 무너뜨려 가면은 아래쪽은 허당이죠. 요게 이제 최후의 4,095원이 최후의 보루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선이 4,190원, 그 다음에 여기가 4,090원. 이렇게 쉽게 말해서 4,100원, 4,200원 정도의 지지가 예상되긴 합니다만은 지금보다는 꽤 아래쪽이니까 역시 아직 그 아래 사이는 멀었고 역시 종목도 전파기지국도 아직은 구름 밖으로 안 나갔으니까 그래도 일부라도 파는 뭡니까? 다진 매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종목이 뭐라고요? 전파기지국이죠. 그죠? 전파기지국. 다진 매도를 주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지난번에 삼양이 있어가지고 제가 삼양사를 분석했더니 삼양사가 아니고 삼양식품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기준선 밑이니까 이 종목도 기준선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 일부라도 파는 것이 원칙이긴 하죠. 근데 이제 구름 안에 얘는 위에서 내려간 거 아니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구름 위로 고개를 냈고요.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는 그 소위 신용이 됐으니까 조금은 더 기다려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래도 삼양식품인데 그래도 이 종목은 다진 매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보유 내지는 보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관망 그냥 쳐다보는 거죠. 관망 정도의 의견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두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얘가 관망이지만 구름 밑으로 다시 고개를 내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팔아야죠. 그죠? 파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래 갖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가 중요할 텐데 구름 밑으로 계속 파고 있는 종목인데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제1약품입니다. 마지막 약품이 아니고 또 하나 더 있군요. 제1약품 파동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물리었다라고 하셨는데요. 글쎄요, 파동?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둘, 셋, 넷. 여기가 1겠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1이겠죠. 그럼 여기가 2인가요? 라고 보기에는 이게 3이라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까지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은 여기가 1로 보기 2로 보기 어쨌든 간에 이게 1, 2가 되든가 여기 2겠죠. 그럼 여기가 뭡니까? 3인가요? 이게 여러모로 무리가 있습니다. 왜 무리가 있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2인데 이게 3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짧죠. 그죠? 그럼 3의 1로 보느냐? 3의 2로 보느냐? 3의 1, 3의 2로 보려니까 이게 3의 2가 3의 1 바닥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이게 3의 2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아무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파동이 제1약품 같은 경우에 파동으로 잘 계산이 안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파동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압니다. 왜 파동을 물어보는지. 그죠? 지금 4번이니까 앞으로 5번일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지금 여기가 4고 앞으로 5일 거야. 기다리면 올라갈 거야. 기다려. 홀드.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파동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만은 확실치 않으니까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죠. 제1약품입니다. 제1약품. 제 의견은 어떤 의견일까요? 파동은 모르겠고 구름미터 나왔고 기준수미터 나왔고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횡보하다가 급등한 종목이 내려갔다가 으쌰으쌰해서 더 올라가고 다시 밀리면 구름 밑으로 내려간다. 그죠? 그럼 그때부터는 구름 밑으로 땅굴을 판다. 그 시나리오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현재는 구름 밑으로까지 내려갔고 얇은 구름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점점 구름이 두터워질 테니까 역시 이 종목도 매도 의견입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더 했나요? 자, 마지막으로 제넨바이오입니다. 아, 그렇구나. 마지막 제넨바이오입니다. 제넨바이오 유상증자, 무상증자 뭐 변경 공시가 나가지고 한다 안 한다라고 하셔서 공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셨는데요. 제가 공시 읽어보니까 유상증자 안 하는 건 알고 하죠. 하는데 그 조금 뒤로 그 새로 정권관리위원회에다가 서류를 뭐 잘못냈는지 그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서 그 유상증자의 기준일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약간 뒤로 미루는 결과가 되는데 무상증자를 50%하고 유상증자를 10몇 % 하든가 이래서 한 500억 정도를 자금을 조달하고 그리고 주식 숫자를 무상증자 통해 가지고 자본 잉여금을 자본으로 집어넣는 그런 과정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무상증자는 사실은 주식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외부에서 프레시한 자금이 들어온 것이니까 주가가 상승 추세일 때는 그게 호재가 됩니다만은 시장이 나쁘고 더구나 이 종목처럼 주가가 떨어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매물이 많아진다, 공급이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종종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현재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유상증자 공시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이 아니라 뒤로 연기하는 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유상증자가 시장에는 오히려 별로 안 좋은,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일목경영표상으로 보더라도 그냥 뭐 구름 밑으로 파고 있는 종목이라서 부양스핀이라든 이런 것들이 잊어서 팔기는 너무 늦었지 않느냐라고 하실지 몰라도 그래도 빨리 매도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빨리 매도하는 것이 일찍 매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매도하는 게 안타깝지만 이 종목 팔고 다른 종목으로 이사 가시는 것이 그냥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것도 매도 의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넨바이오입니다. 자, 제넨바이오까지 보던 종목들 일부는 타진 매도였고요. 어떤 종목들은 구름 밑으로 있는 종목들은 뭡니까? 그냥 매도. 단순화가 무식하게 구름 밑에 있으면 팔고요. 구름 위에 있으면 사세요. 그러면 수익이 나요. 사람들은 그게 단순화가 무식하다 말합니다만은 세상에 단순화가 무식한 것처럼 간단한 게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자, 매도 의견 낸 종목들을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에는 거꾸로 매수 의견의 종목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